AIU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AIU의 이해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리뷰를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 내용이 지난번에 다룬 내용들에 대한 사례 학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룬 내용 중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자세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구나가 강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자세가 좀 쉽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을 때 가장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됩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힘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 말도 아닌 겁니다. 이런 관점 자체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빨리의 개념이 아니고 쉽게의 개념이 아니고 힘들이지 않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좀 지혜롭게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행동을 투입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롭게 제대로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말인지 오늘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제인 AIU의 문제 해결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문제와 상당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당히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990년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1990년도에 베트남에서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영양실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세 미만 아동의 6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20%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많은 국제 구호기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영양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영양실조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네, 못 먹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구호기구에 먹을 거 좀 주세요.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구호기구에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제공을 하고 비용을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투입을 하고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호전시켜 나갔습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 심각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베트남을 떠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상태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들고 그리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럼 국가가 잘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밖에는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마지못해서 Save the Children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마지못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1990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각할 때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너무나 심했고 이 Save the Children의 본거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 Save the Children까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Save the Children에서 파견된 사람이 제리 스터닌이라는 당시 필리핀 지부장을 맡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문제 해결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았고 정확하게 보시면 AIU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투입했는가, 즉 어떤 AI를 활용했는가라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리 스터닌이 이 사람도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처음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관료가 많습니다. 당신 자체가 그렇게 탐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국민들도 저 노란머리의 미국인이 와서 우리를 독살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정부에서 목표를 이렇게 줍니다.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6개월 줄 테니 성과를 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어. 6개월 만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신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관료들이면 그럼 갈게요 라고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돈을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베트남 아이들의 어떤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겁니다. 많은 인력을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통역 1명 그리고 자기 가족 데리고 왔습니다. 와이프와 아이 딱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큰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성과를 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리 스턴이 전문가죠. 영양학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영양 실조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과 성과를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 불가능한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라는 것들, 어제 김수현 지점장님 그 시스템 다이어리 교육에서 목표와 계획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는 도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각 개인마다 어떤 역량의 수준이 다르겠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0입니다. 근데 100 이하로 목표를 잡으면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목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건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목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100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0이라고 보면 그 이상의 수치를 잡았을 때, 설정했을 때 그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따라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0의 목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난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전적이되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체육대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띠틀이나 이런 게 하다 보면 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 이렇게 외치죠. 도전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해보지는 않았지만 힘들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그게 도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수치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AIU식으로 풀어보면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죠. 이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그 순간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그거 못해요 라고 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리 스터니는 이 무모한 목표들을 어떻게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AIU에서 왜 AIU를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리 스터닌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낯선 나라에 가서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기초자금만 1년이 걸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이 1년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직원도 선발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무소 공간도 확보하고 개발 파트너도 탐색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지역도 선정하고 지역 모임도 개최하고 뭐 사전회의 이런 것들도 쭉 진행을 하는데 1년입니다. 그리고 딱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이제 시작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6개월 만에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포기를 합니다. 또는 억지로 시키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무모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전달되면 억지로 하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죠.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안 되면 그거 봐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해보자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뭐 3개월 만에 줄여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의 수치가 내 역량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틀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접근법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왜 이런 작업들을 해야 했느냐 하면 한번 보시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한 문제, 이건 발생형 문제입니다. 문제가 영양실조라는 것이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실조가 왜 발생하는지 단순히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실조는 다양한 문제들이 뒤엉킨 결과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없는 위생설비. 영양실조하고 위생설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베트남에서도 위생설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실제 베트남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80%가 설사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위생설비가 좋지 않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하고 어떻게 연관을 가지냐면 설사병에 걸리는 순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먹고 설사하고 그럼 진짜 막말로 똥꼬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힘든 걸 부모들이 아니까 어쨌든 설사약을 먹이거나 어쨌든 설사병이 나을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굶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 굶기는 것,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하나 식수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양실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음식이 영양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라 자체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걸 알더라도 그걸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겁니다. 원인이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이거면, 발생 원인이 이것이면 우리 문제 해결은 이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 원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죠? 위생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수도 깨끗하게 공급해야 되고 영양실조에 대해서 무지와 그리고 빈곤 이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 하면 이건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TBU라고 부릅니다. 그 뭐냐면 true but useless. true 사실이긴 한데 근데 쓸모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원인 정보들을 쭉 찾았는데 그게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면 버려야 합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인데 딴 데서 원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겁니다. 이 틀 속에 갇히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고 그 어떤 틀을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문제 해결법인 겁니다. 이 틀을 버리면 보시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봐도 그냥 이 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실제 틀 자체를 버리자라는 생각들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AI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문제 정의가 우리가 많은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라고 하니까 현재 상태 그리고 원하는 상태를 정의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거 있죠. 형편없는 위생설비, 비위생적인 식수, 그리고 영양실조에 대한 무지와 빈곤, 이게 현재 상태면 그나는 원하는 상태는 위생설비 개선을 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영양학에 대한 강의하고 홍보하고 빈곤을 극복해야 된다.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아이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아이들 어떤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조직에서는 희생이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들도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 정의를 위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액션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가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홈스템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된 현장으로 반드시 가야만 팩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경찰들이 하는 거 있죠.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리 스터닌도 가장 먼저 한 활동이 간 겁니다.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키, 몸무게,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경제 상황도 분석했습니다. 진짜 어느 만큼 못 사는지, 못 살아도 너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 보통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근데 가난이라는 단계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난, 매우 가난, 찢어지게 가난, 이런 세 단계로 나눌 정도로 너무나 가난의 빈도가 컸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신의 한 수가 이겁니다.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영양실조 안 걸려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영양실조 안 걸려 있습니다. 5세 미만 아동만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잘 못 먹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잘못 먹이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양 상태가 양호한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그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인데 영양실조에 안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들 대답이 뭐냐면 꼬라고 됩니다. 꼬는 베트남어로 있어요, 여기저기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똑같은 집입니다. 정말 같이 죽어나게 못산 찢어지게 가난한데 우리 애들은 영양실조 걸려서 허덕이고 있고 죽을 상인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옆집 아이는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집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다른 아이들도 영양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요거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가져가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아이들도 영양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잘 노력하면, 이 물음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현지언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베트남어로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는지 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집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키우는지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를 지혜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AI에서 문제를 지혜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한 겁니다. 즉 뭐냐면 영양실조를 완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에 다가가는 노력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면 자꾸 본능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해결 방법은 뭐 먹을 거 주고 영양제 주고 뭐 병 있으면 치료하고 뭐 이런 생각들인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지만 식습관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접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도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영양실조를 분석하고 있지만 말고 이 긍정적 이탈 어머니들이 뭘 하는지 연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긍정적 이탈은 뭐냐면 평균에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포지티브 디비언트라고 해서 긍정적 이탈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한번 분포들을 쭉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 이제 죽는 아이들입니다. 20%나 된다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건강한 아이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대리점은 참 힘든데 어느 대리점은 참 잘 되고 있다라면 그 대리점을 보자라는 겁니다. 또는 더 좁혀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99%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되게 잘 활용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들도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동일 환경 내에서의 긍정적 이탈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베트남에서 영양실조에 안 걸린 아이들을 무조건 찾으면 안 됩니다. 잘 사는 아이들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도 건강한 아이들만 보는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똑같은데 뭐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있는 뭐 대리점과 뭐 저 시골에 있는 대리점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리점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긴 한데 삼촌이 또는 친척이 뭐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라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먹을 걸 수시로 갖다 주는 집, 그 집도 제외입니다.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누가 지원해 줄 사람들도 없고 똑같은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 이탈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트남 엄마들은 가면 봐도 모릅니다.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압니다. 제리 스터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면 현상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가서 찾아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기더랍니다. 놀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기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기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단 위생 상태가 좋은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밥 먹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하면 하루 2끼 밥 먹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루 2끼의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막 너무 가난하다 뭐 진짜 기아 난민같이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는 양은 하루에 먹는 양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들은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2끼를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들이 일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기 전에 밥을 거하게 한 끼를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 때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하루 두 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먹는 양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영양실조에 안 걸린 집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루 두 끼를 먹는 게 아니고 하루 네 끼에 나눠서 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이거 보시면 이제 다들 아시죠? 우리 건강의 기본적인 원칙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 그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우리는 아는데 베트남 엄마들은 모르는 겁니다. 먹으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먹이고 있냐 하면 집에 아이들한테 밥 먹일 사람이 있을 땐 겁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막 울고 칭얼대고 하죠. 그러면 그때 먹이는 겁니다. 나눠서.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하루에 4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먹이고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누구냐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 큰 언니, 오빠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4끼에 나눠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언니, 오빠도 없고 이런 애들은 그냥 하루 2끼만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 하루 4끼에 나눠서 먹여본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옆집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쨌든 차려놓고 나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먹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하루 4끼를 딱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먹는 방식에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베트남도 뭐 찌개, 국 이런 거 먹으면 찌개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놓고 같이 막 퍼먹습니다. 그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세 미만 아이가 뭐 밥 먹는데 얼마나 빨리 먹겠습니까? 어른들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막 급하게 많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자기 먹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가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을 먹겠지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또 아이들은 또 그냥 반찬 두 정도 하죠. 뭐 잘 안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러면 뭐 우리들은 엄마들은 많이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이지도 않고 그냥 아이가 먹을 만큼 먹는구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영양실조에 안 걸린 집 아이들의 부모들은 딱 정량배식 하는 겁니다. 요만큼을 들어서 아이들한테 딱 요만큼 다 먹어라고 해서 안 먹으면 먹이고 억지로라도 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있는 음식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게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안 걸린 집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게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인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를 먹이고 안 먹이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게 그러면 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는 논게입니다. 논에서 그냥 잡아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입니다. 돈으로 사서 먹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먹이고 있고 왜 가난한 사람, 이제 죽는 아이들은 왜 이걸 부모들은 먹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문화가 그렇답니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이렇게 게같이 껍질이 딱딱하고 이런 음식은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아이와 안 먹는 아이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영양실조가 집중되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컷 잘 먹일 수 있는 어떤 요리들을 못 먹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새우입니다. 이것도 논새우입니다. 시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논새우입니다. 논에서 잡을 수 있는 새우. 어제도 찾아보니까 논에 새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우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그물로도 잡고 하는 정도 뭐였습니다. 이 새우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칼슘, 무기질, 비타민 B, 복합제라서 강장식품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먹이고 안 먹이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 안 먹이냐면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어른들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영양실조 안 걸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구마 잎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고구마 잎 안 드셔보셨죠?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마 줄기는 먹는데 고구마 잎은 잘 안 먹죠. 고구마 잎은 중국에 가면 호국채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의 주재료가 고구마 잎입니다. 뭐 거기에는 고기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고구마 잎이 좀 단맛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먹어서 그냥 고구마 잎을 뭐 요리를 해서 쪄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따위 걸 왜 먹어 하고 보통 그냥 아무도 안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구마 잎도 찾아보니까 영양소가 비타민, 카로틴, 면역 기능 향상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혈관 탄력성도 유지해주는 굉장히 좋은 음식인 겁니다. 특히 면역 기능 향상 때문에 뭐 설사병 예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답을 찾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답을 찾았죠. 새우계, 고구마 잎, 뭐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 왜 이 답이 좋은 답이냐면 그 지방 고유의 해결책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이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옆집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스템을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강의도 각 대리점에서 많은 지점장님들이 강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고유의 해결책들을 전파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각자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노력들을 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 다들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모아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시스템 같이 유튜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들 모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영양실조 퇴치규칙 5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식사량을 하루 4번으로 나누어서 먹이십시오. 둘째, 공용 그릇이 아닌 적당량을 매 끼니마다 먹이십시오. 셋째, 아이들이 아프더라도 절대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설사병 걸리면 그래도 먹여라 라는 겁니다. 넷째, 식사 준비 전에 깨끗이 손을 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논에 있는 새우와 게 그리고 고구마 잎으로 요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십시오. 이렇게 알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알려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에서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이분도 크게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지식은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그죠?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뭐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상태인 의사가 환자한테 살 빼세요 뭐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결혼 상담 전문가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리더십 강사가 그럼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알고 있다고 해서 가장 전문가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노인장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크게 와닿았답니다.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베트남 속담이었습니다. 이보게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네.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보는 게 한 번 해보는 것만 못하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은 있지만 해보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의 실패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들을 한번 들여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는 애대로 많이 썼는데
그게 허탈감이 들 때, 즉 뭐냐면 이게 답이다라는 좋은 답을 찾았을 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실패 경험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답을 찾았을 때는 이건 맛도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건 정말 정답인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지사장님들도 경험들을 가지고 이게 답인데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려줘도 밑에 분들이 밑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많은 파트너 분들이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치는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경험을 해서 하셨을 겁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과거의 실패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 이분도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실패했던 경험들은 결국 이거더라라는 겁니다. 뭔지 한번 보죠. 바로 사실로 보이는 정답이 나온 순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답을 찾은 순간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렇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실패는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겪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리포브 정말 사업 좋은데 이거 하면 안 하면 바본데 라는 생각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전달해 줬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면 사람들이 실천할 거다라고 착각입니다. 그건 절대로 착각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분이 다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 이후에 부모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나갈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달을 했지만 이제 지혜로운 나는 이걸 정합니다. 문제의 주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문제를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주고 나는 그 일을 습관을 들이게 하면 나는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라고 문제를 잡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를 활용한 겁니다. 어머니를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 주민들한테 다 묻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근데도 물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마을 어른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도 양호한 영양 상태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뻔한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다닌 이유는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다녔고 뻔한 답이 나온 것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밥 먹자는 겁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0가구씩 딱 모았습니다. 10가구씩 나누어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이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영양실조에 안 걸린 집 아이의 부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저 집 아이와 같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도 흔쾌히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함께 밥 먹는 홈스테이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 홈스테이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1일 기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입장료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입장료는 돈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새우, 게, 고구마 중에 하나를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논에 나가서 새우도 잡고 게도 잡고 동네에서 고구마 잎도 뜯어다가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만 딱 습관을 들이면 이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고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도 습관을 딱 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입장료를 받은 것들도 그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체험 과정이었던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이 활용 대상을 다루는 지혜로운 나 A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리 스터니는 식사 홈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방식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잘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스템 어떻게 운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라니까 해요. 그냥 재밌게 하라니까 어떻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면 뭐 진짜 심하게는 오면 뭐 돈도 줘요.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그러면 많이 오겠지라는 생각들, 또 상품도 주고 막 이렇게도 많이들 할 겁니다. 근데 홈스템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모든 시스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게 하려면 그들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가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면 어떤 이익을 가져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홈스템 들어와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걸 줘야 됩니다. 그 이익들을 실현시켜줘야만 이 어떤 시스템 문화라는 것들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의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돈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갖고 와서 어떤 습관들을 들이게 하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어떤 뭐 입장료가 필요하냐, 이런 개념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어떤 이익을 실현시켜 줄 건가라는 관점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습관들을 형성하게 어떤 습관들을 형성하게 만들 건가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과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나야겠죠. 이렇게만 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안 되겠죠. 베트남 정부에서 6개월 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베트남 정부에서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니네들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데 한번 보자. 준비기간 3개월 걸렸습니다. 시스템 만들고 뭐 식사 홈스템 만드는 것까지 딱 3개월 걸렸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들 딱 3개월 동안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월간의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597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숫자만 597명이었고 이 중에 41%가 완벽하게 영양실조 상태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의 아이들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 달에 들어온 아이, 첫 달에 들어온 아이, 또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왜 성과가 없었는데 아직 함께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심각하게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아무리 하자 해도 축구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내비두고 그냥 이 성공 사례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뒤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성과를 보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고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리 스터니는 7년간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7년간 베트남에 있으면서 265개 마을을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 과정들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지방에는 뭐 새우게 고구마 있더라도 딴 데는 또 다른 걸 먹고 있으면 그 옆집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22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 스터닌이 7년 동안 있고 나서 7년 후에 이 베트남을 떠날 때 마을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그리고 제리 스터닌이 베트남을 떠나고 나서 10년 후에 각종 구호기구에서 들어와서 영양 상태를 조사했을 때 제리 스터닌이 떠나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과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했던 지속적인 개선 성과들을 이루어내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리 스터닌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사고방식도 바뀐다라는 것을 본인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동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행동이 바뀌어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보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경우가 더욱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시스템에서 학습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학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동적인 학습들이 아니라 뭘 배웠느냐, 그리고 뭘 발표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배웠다면, 학습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것이 학습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MP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변화는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틀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틀을 버려야 될까? 내가 어떤 틀을 버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동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생길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 자체가 좀 즐거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일은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지향점은 반드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개선이 되어서 향후에 10년 뒤에는 어떤 상태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문제에 접근해야만 그 문제의 성과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각자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시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는 것 아니고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알리면 저절로 감동하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아는 것과 행동하고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분명히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 각자 옆에 분과 느낀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행동하는 리포 부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